안녕하십니까. 요거 생략 오늘 마무리하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까지 같이 해서, 호르몬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62쪽 보시면, 이제, 내분비계 이렇게 나와 있죠. 내분비계. 거기서 이제 읽어보면은, 162쪽. 내분비계는 이제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래서 신경계하고 함께 여러 조직들을 수행하는 생리적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내분비 기관들이 있죠. 우리 몸에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하는 건데, 내분비 기관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분비 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분비 선, 내분비 샘, 이게 같은 말이고, 내분비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죠. 내분비 기관은 예를 들어서 부신이다 이러면 부신 같은 것들을 내분비 기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분비 선 또는 내분비 샘은 부신 수질 또는 부신 피질 이런 것들을 내분비 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작년에. 그래서 부신 수질 호르몬, 부신 수질 쓰게인 거. 하여튼 내분비 기관은 부신을 얘기하고 내분비 선이나 내분비 샘은 같은 말이고 부신 수질 같은 걸 의미한다. 이러면 용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분비 선에 의해서 분비된 미량의 호르몬은 이제 혈액을 타고 이렇게 운반된다. 표적기관에. 그래서 이처럼 호르몬에 의한 생체의 기능적 기능 조절을 자율신경계에 의한 신경성 조절에 대응해서 이걸 이제 액성 조절이라고 한다. 액성이 이제 호르몬이죠. 그리고 또 화학적 요인. 그 액성은 호르몬 플러스 화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경계는 빠르게 반응하죠. 빠르게 반응하고, 내분비계는 조금 신경보다는 조금 늦게 동원되지만, 조금 지속 효과의 면에서는, 왜냐면 호르몬이 호르몬 반감기가 있으니까, 몸에서 이제 나왔다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계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있죠. 그게, 자, 그러면, 호르몬의 종류와 분비 양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많아. 좋고. 이거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 162쪽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있는데, 호르몬의 종류를, 두 개로 이렇게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적어놓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절 호르몬과 그리고 기능 호르몬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 답에서 조절이냐 기능 이런 용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절 호르몬은 이제 다른 내분비 샘, 내분비 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샘을 이제 표적기관으로 하는 그런 호르몬들. 예로 이제 한 개만 적으면 이제 이거 공부할 거니까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부신으로 이동해서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들이 나오죠. 알도스테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유 호르몬 같은 것들 이런 호르몬들을 이제 조절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능 호르몬은 조절 호르몬 이외의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중요하니까 그냥 인슐린 같은 것들. 이것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같은 것도 조절 호르몬이고 이런 거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용어 외우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종류와 분비 양식 이쪽 보시면
1번, 양가로 1번. 호르몬은 생성 장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양가로 2번.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신경분비에 의해서 분비되기도 한다 하고, 신경분비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이것도 나온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번 나올 겁니다. 신경분비. 그래서 신경분비는 뭐냐? 신경분비는 뭐다 하고 뭐 책에 이제 계속 나와 있는데, 신경분비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신경분비, 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신경분비, 신경은 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하도록 특수화된 신경세포, 뉴런이죠, 그죠? 신경세포.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 그걸 신경분비라고 합니다. 왜?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세포인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요걸 신경분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신경의 모든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경분비를 하는 그런 신경 뉴런들은. 근데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고 대신 호르몬을 직접 혈액 속으로, 좀 특이하죠, 이게. 신경세포인데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양가로 2번에 호르몬은 내분비선으로 해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는 건 혈액분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혈액분비. 그 다음 이제 신경분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신경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그런 걸 신경분비라고 한다. 신경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야 되는데,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그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 보세요. 뇌 구조가 대뇌가 있고, 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뇌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뇌가 있죠, 그죠? 소뇌가 있고, 근데 이거 뭐 이제 지금 요거 신경분비 설명할 거니까. 간뇌는 구조가,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다 우리가 나왔었죠, 그죠? 시상이 있고, 시상 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고, 이렇죠, 그죠?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다. 근데 이제 신경분비란 건 뭐냐면, 요거를, 요거하고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상하부고, 이게 뇌하수체 후엽이고, 여기다가 뇌하수체 전엽 써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여기다가 그냥 전엽을 적을게요. 뇌하수체 전엽은 앞부분이고 후엽은 뒷부분이고,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전엽이고, 이렇다고 이제 한다면, 신경분비를 하는 그런 신경들은 세포체가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 뉴런의 구조가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뭐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이 이쪽으로 뻗쳐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후엽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분비합니다. 이쪽으로 분비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혈액으로 바로 방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경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나올 건데, 항인용 호르몬이라든가 옥시톡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상 하부에서 만듭니다. 만들었다가 이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죠. 항인용 호르몬, 옥시톡신 같은 것들이. 이런 호르몬들을 이제 신경분비 호르몬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되는 거 말고도 시상하부에서 어떤 호르몬들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한 다음에, 요게 뇌하수체 후엽하고 이제 전엽 사이에는 이제 혈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들이 예, 이렇게 분비됩니다. 이것도 신경분비입니다. 신경분비인데 이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예,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신경분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경분비는 이제 요까지죠.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전달해서 이쪽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신경분비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정맥을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에 전달하는, 이동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신경분비고, 여기서 방출되는 이런 호르몬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들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분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런인데, 왜 호르몬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분비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절후 섬유가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린도 조금 분비하잖아요. 요건 신경분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빼고, 그거는 신경분비라고. 왜냐면 그것도 교감신경도 이제 신경이잖아요. 뉴런인데, 그 교감신경 그 절후 섬유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하는 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신경세포인데, 그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신경분비라고 한다. 요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방출되는 거, 와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호르몬,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뒤에 나올 거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신경분비, 신경의 세포체는 시상하부에 존재한다. 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죠?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상하부에 세포체가 있다 그랬으니까, 뭐 세포체 추상적인 축삭이 있으니까 그 세포체에서 이제 만들어진 호르몬이 축삭 수송을 통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 축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이쪽으로 뻗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호르몬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죠? 보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그 축삭 말단 주위에 모세혈관이나 혈관등이 모여 있는 호르몬을 혈액 중으로 분비하는데, 요걸 신경분비라고 한다. 이렇게 원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신경분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혈액 분비도 있고 신경분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포체들을 신경분비 세포체라고 한다. 이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그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을 뭐 신경분비 세포체라고 한다. 신경분비를 분비하는, 만들어가지고 분비하는 세포체니까 신경분비 세포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신경분비 용어만 하나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뇌하수체 전엽을 조절하는 신경분비.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 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쪽으로, 후엽에서 전엽으로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이동하는 호르몬들도 있다는 얘기죠. 요까지가 신경분비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들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랑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기서 만들어서 이동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을 신경분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양가로 4번. 뇌하수체 전엽을 조절하는 신경성 분비의 경우에는 후엽의 신경분비, 신경에서 분비된 그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전엽으로, 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동한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요까지가 신경분비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신경분비다.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호르몬은 이처럼 내분비선에 의해서 직접 분비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경분비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또 안지오텐신 우리 뭐 앞에서 나왔었는데, 앞에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니까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안지오텐신과 같이 혈액 중 전구물질로부터 유래된, 또는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가 소마토메딘 같은 거, 이렇게 소마토메딘 같은 것들이 이제 이것도 한번 필기한 적이 있었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그죠? 여러 세포에서 생산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 지금 양가로 5번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정리하면 이렇게.
호르몬 분비 양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인슐린 같이 췌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분비하는, 혈액으로 분비하는, 혈액 분비가 있는 거죠. 그죠?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로 그냥 인슐린만 이렇게 하나 적겠습니다. 인슐린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설명드린 신경 분비가 있다는 얘기죠. 신경세포가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하는 거. 예. 이게 뭐 대표적으로 시상하부 호르몬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글자, 혈액의 전구체. 전구 물질에서 유래된 거. 요거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살짝 제가 뭐 그 신장 쪽에서 언급했는데 엔지오텐신오겐이라는 단백질. 이게 전구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유래된 엔지오텐신이라는 거, 뭐 1이 되고 2가 되고, 그럼 알도스테론이 나오고, 뭐 요거 살짝 살펴봤는데, 아까 이따가 이제 보다 보면 또 자세히 나오고, 이런 거, 안지오텐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간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근육 파트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일부의 성장 호르몬은 간으로 간다. 그러면 간에서 대표적인 단백동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도 단백동화 호르몬이지만 근육을 크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소마토메딘 같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소마토메딘 같은 거, 조직이니까. 그래서 소마토메딘 같은 것도 있다. 그 호르몬 분비 양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하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글자를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거죠. 그럼 뭐 소마토메딘은 신경 분비다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을 읽어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 163조, 아니구나. 밑에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이미 아까 그 양가로 1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줄에서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 유도체,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거에 대한 표입니다. 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살펴는 보는데 이걸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보면은 스테로이드하고 비스테로이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표가 지금.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저 카메라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미노산이 제일 작은 단위죠. 그죠? 요거는 뭐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이 펩타이드죠. 펩타이드. 이거 뭐 지울게요. 아미노산들이 이제 결합돼 있는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을 펩타이드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펩타이드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10개 이상, 펩타이드가 10개 이상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리고 폴리펩타이드가 한 개짜리도 있고, 아니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짜리도 있겠죠. 여러 개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모양을 갖춰서 어떤 기능을 할 때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백질은 한 개짜리, 이거는 이제 펩타이드가 10개 이상,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10개 이상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 세 개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요거보다 상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죠. 뭐 이런 구조죠. 이게 다 단백질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모여 있는 게 펩타이드다. 단백질은 이제 펩타이드 덩어리죠. 그죠? 덩어리인데 한 개짜리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두 개, 세 개짜리도 있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모여가지고 일정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2개 이상 모이면 우리가 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10개 이상 모이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폴리펩타이드가 한 개짜리 단백질인 그런 단백질도 있지만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를 그런로 돼 있는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보다 더 상위 그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아미노산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더 큰, 그죠? 지금 펩타이드라는 게 아미노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죠. 그죠? 아미노산 2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을 펩타이드, 10개 이상 모이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뭐 특별한 다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호르몬 종류들이 나와 있죠. 부신 피질 호르몬들, 그 다음에 여기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는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 이렇게 너무 구분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겠고, 그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에서 보시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인 T3, T4, 뭐 티록신, 삼루타이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에피네프린, 노리에피네프린 이런 것들도 역시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고,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여기에서는 그냥 뭐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비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대표적인 예가 성장 호르몬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입니다. 성장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항인용 호르몬도 이런 것들이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근데 시험에서 성장 호르몬이 아미노산 유도체냐, 단백질 펩타이드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의 그 성장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항인용 호르몬, 이렇게.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부신 피질, 요 정도 우리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에서 에피네프린,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작년에 나온 게 부신 수질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부신 피질은 스테로이드. 거기다가 테스토스테론만 하나 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유도체는 아까 부신 피질이 스테로이드였으니까, 요건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 요건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인슐린 하면 이제 글루카곤도 따라가는 거니까 인슐린하고 성장 호르몬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하고 이 표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2개 이상이면 펩타이드, 10개 이상이면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은 한 개짜리 폴리펩타이드도 있고 2개, 3개짜리도 있고, 어떤 기능을 할 때 단백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63쪽, 요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되게 뭐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도 보면은 되게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시험하고 이건 거리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중탄산 이온 같은 거 흡수하고 이런 것들, 조절 기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고, 요 163페이지 내용은, 근데 왜냐면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호르몬 쪽에.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시험에 나올 게 잔뜩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왜냐면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책이 조금 오류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고쳐놓더라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63쪽 이 호르몬 작용 기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면은 이제 표적기관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반응들이,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특정한 호르몬은 거기에 맞는 수용체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호르몬 작용 기전을 3개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제목 수준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있고, 그런 호르몬들이 있고, 핵 내에서 DNA를 활성화하는 호르몬이 있고,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먼저 순서대로 볼게요. 양가로 1번.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이죠. 인슐린이 이제 이런 인슐린 또는 이제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 세포막에서 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느냐?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면 인슐린, 나와 있네. 그죠?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요게 글자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거기서 인슐린을 말씀드렸죠. 그죠? 인슐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 인슐린,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네. 맞죠?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막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해서 세포 외부로부터 세포 내부로 물질을 운반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요런 거죠. 이거 앞에서 한번 살짝 촉진확산이 있었는데, 그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있다 이러면, 여기 뭐 인슐린 수용체가 있겠죠? 수용체가 있으면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뭐 GLUT4라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게 되면은 수용체에 이제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 운반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요 운반자를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모양을 그렸잖아요. 세포랑 융합해서 포도당을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방식. 촉진확산이죠. 인슐린. 이거 아마 우리 확산 삼투 여가 할 때 촉진 확산할 때 제가 한번 이런 거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 조절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직접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수용체랑 결합하면 여기서 이제 운반자 단백질이죠. 얘한테 전기적 신호가 갑니다. 가면은 얘가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세포막과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모양이 바뀌면서, 그리고 원 상태로 돌아가고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이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죠? 포도당을 조절하는 거. 이런 방식이 첫 번째 호르몬 작용하는 방식. 양가로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 책이, 새로 바뀐 책도 이거 잘 안 바꿔놓고, 파워도 뭐 이거 명쾌하게 설명 잘 안 해놓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폴리펩타이드, 인슐린 같은 이런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하겠죠. 그죠? 결합하면은 이제 세포 외부로부터 세포 내부로 이 포도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포도당 운반 속도 이런 거 세포 내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세포 내 2차 전령을 이용해서 일련의 반응을 유발한다. 요거는 일부 폴리펩타이드 얘기입니다. 인슐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문장을 이렇게 그냥 같이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내 2차 전령을 이용해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아마 인슐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인슐린 같은 거 말고, 다른 일부 인슐린을 제외한 어떤 일부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를, 얘가 2차 전령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2차 전령 아닙니다. 얘는 그냥 운반자 역할을 하는 포도당 전달자입니다. 요거 GLUT4.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4라고 하는, 포도당 전달자입니다. 이름이.
왜냐면 얘가 수용체랑 결합하면 신호를 보내면 여기 가가지고 막과 융합해가지고 모양이 바뀌면서 그 포도당 안으로 집어오는 포도당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단백질입니다. GLUT4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번에서 문장이 완벽하지 않는데 뭐 이론수를 바꿔놓지 않으니까 그 일부 인슐린 같은 거 제외한 뭐 여러 호르몬들이 있으니까 그 단백질 그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는 여기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그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을 제외한 그 인슐린하고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폴리펩타이드 중에서도 2차 전령을 사용하는 양가로 3번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호르몬들도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중에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슐린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다. 인슐린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세포막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막에 존재하는 글루코스 운반체 단백질. 여기 뭐 이름이 GLUT4라는 이 포도당 전달자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세포막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이랑 융합해서 물질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 포도당을 그래서 막 내부로 포도당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이다. 촉진확산. 그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 내용들이. 근데 시험에 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됐고. 두 번째 방식. 핵 내에서 DNA를 활성화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그 수용체는 이거는 지금 인슐린은 수용체가 요 세포막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는 그 세포 DNA의 핵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핵.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질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중 인지질층으로 뭐 돼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온다. 이거 이제 그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핵의 수용체가 있고,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1번 요거는 이제 이 수용체가 핵에 있다. 세포 핵에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질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세포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인지질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핵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 2번 보시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세포 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 막을 뚫고, 세포막을 뚫고. 그러면 세포질 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으로 이동할 때 어떤 운반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왔으면 이동할 때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이제 이동한다. 이런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DNA와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수용체 단백질과 핵 내에 있는 수용체가 핵에 있다는 얘기죠. 결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3번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뭐 3번 내용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막을 뚫고 들어오는 이런 호르몬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들이 이렇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2차 전령을 통한 조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GLUT4 같은 것들은 2차 전령이 아닙니다. 2차 전령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럼 요거를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적고 이 책 내용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두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필기 하실 분도 많으시고, 왜냐면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펩타이드, 이제 호르몬과 쟤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 여기다 해도 됩니다. 여기다 해도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G 단백질,
이제 활성화된다. 활성화되면은 G단백질과 칼모들림 통로가 있고요. G단백질과 아데닐 사이클라제 그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열이 열리고 그리고 칼슘의 세포 내 수준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칼슘 채널이 열리니까 세포 내 칼슘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칼모둘린이라는 2차 전량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G단백질과 칼모둘린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 G단백질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이제, 아데닐 사이클라제. 클라제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리고 ATP가 CAMP로 바뀐다는 얘기죠. 네.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세포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2차 전령자가 여기 보시면 이 칼모둘린 같은 거, 칼모둘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CAMP. 이거 두 가지가 2차 전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2차 전령이 두 가지가 있다. 칼모둘린과 사이클릭 뭐 AMP 또는 CAMP 이렇게 줄여서. 자, 그럼 1번 보시면 펩타이드 호르몬은 펩타이드 호르몬은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이 그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백질 펩타이드 호르몬 얘기하는 건데, 펩타이드 호르몬이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면, 이게 번역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펩타이드 호르몬만 무조건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중에서도 일부의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은 2차 전령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 문장을 보면 펩타이드 호르몬만 이렇게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안 바꿔놓냐면 책에서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 분명히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펩타이드 호르몬을 포함한 뭐 일부 뭐 다른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안 바꿔놓더라고요. 근데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중에서도 분명히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게 표현이 좀 틀렸다는 얘기죠. 아까도 하나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 2차 전령을 사용한다. 그거는 그 인슐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책이 계속 바뀌어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요거 이제 그 펩타이드 호르몬 1번 읽어보면 펩타이드 호르몬이 그 수용체랑 결합하면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다 2차 전령을 또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도 아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했잖아요. 그죠? 근데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도 일부 펩타이드 호르몬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중에서도 또 일부 이런 것들은 2차 전령을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로를 사용하는. 이게 이제 세포막 수용체랑 결합하면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G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펩타이드 호르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오류는 오류죠. 근데 어쨌든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도 일부 펩타이드 호르몬은 이런 것들을 경로로 이용하니까 호르몬 경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놓는 겁니다. 펩타이드 호르몬, 그 일부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도 이런 경로가 진행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다. 그래서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면은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그럼 G단백질은 이어서 세포막의 칼슘 이온 채널을 연다. 칼슘 채널이 열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칼슘이 세포 내로 유입되도록 한다. 칼슘의 세포 내 수준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는 뭐 설명을 안 해놓고 있는 거죠. 밑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펩타이드 호르몬이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면은,
세포막의 지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되고 요 경로도 있습니다. 아데닐 사이클라제가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요. 아데닐 사이클라제라는 효소를 아데닐 사이클라제가 CAMP죠. CAMP. 요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ATP가 CAMP로 활성화되고 전환되고 그리고 세포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2차 전력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단백질과 칼모들린 경로가 있고 지단백질과 아데닐 사이클라제 경로가 있다. 자, 마저 읽어볼게요. 2번. 지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활성화되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린다.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린다. 이걸 통해서 세포 밖으로부터 세포 내로 칼슘이 유입된다. 칼슘이 유입되고 그 결과 세포질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끊어버렸잖아요, 설명을. 칼모둘린이라는 그 단백질을 요 2차 전령자입니다. 요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칼슘이 칼모둘린하고 결합되는 건데 뭐 어차피 이거 자체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칼슘이 칼모둘린과 결합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활성화된다. 그럼 활성화된 칼모둘린이 그 2차 전령자로서 세포 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 그래서는 요걸 다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런 호르몬들이 뭐냐? 근데 옥시톡신 같은 겁니다. 옥시톡신. 옥시톡신. 여기 이제 자궁 수축하잖아요, 그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 이 항인효 호르몬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그 수분 제흡수하는 그거는 이 칼모둘린 경로가 아니고요. 항인효 호르몬이 또 혈관 수축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 경로가 혈관 수축. 칼모둘린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들이 전신의 혈관들이 수축하는 그런 반응들이 세포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주 그 3번 또 다른 2차 전령 경로 또 다른 게 이제 지단백질하고 아데닐 사이클라제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활성화된 지단백질이 저 이거 따라오시는 거 맞죠? 세포 내 그 지단백질이 아데닐 사이클라제 요거를 활성화한다, 그죠? 활성화하면 그 세포질의 ATP가 CAMP가 된다. CAMP가 CAMP가 되고 그러면은 이 CAMP가 이게 2차 전령자로서 어떤 세포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이 같은 과정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포질 내에 CAMP 농도가 증가하면은 뭐 간과 근육에서는 당원 분해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질 분해 이런 그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 세포 내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이게 안 중요한 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쉽고 이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거. 지금 나온 설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하고 당원 분해하고 이런 거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이제 에피네프린 가면 노르에피네프린도 따라가는 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 그리고 이제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 그리고 여기 이제 항인효 호르몬도. 이거는 수분 제흡수 얘기하는 겁니다. 항인효 호르몬은 양쪽에 다 있죠, 그죠?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왜 아까 그 양가를 1번에서 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세포 내 2차 전력 얘기가 왜 튀어나왔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 같이 이렇게 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수용체랑 결합해가지고 GLUT4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집어넣는 그런 호르몬도 있지만 그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중에는 지금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지금 보면은 그 제가 필기한 거 아까 이 종류가 되게 많아서 제가 폴리펩타이드 아까 불러드린 게 저기 뭐 불러드렸더라
네. 글루카곤, 항인 호르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항인 호르몬, 그 다음에 뭐 글루카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네, 유도체 호르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네, 폴리페타이드 중에서도 분명히 그 항인 호르몬이나 글루카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2차 전령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 아까 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폴리페타이드 중에서 인슐린 같은 것들은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 지금 나와 있는 항인 호르몬이나 글루카곤 이런 것들은 2차 전령을 사용한다는 글이 괜히 양가로 1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다 해놓고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의미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양가로 3번에서도 보시면 제가 적어드린 호르몬들이 이런 호르몬들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호르몬들입니다. 항인 호르몬, 그 다음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뭐 그렇고 이런 호르몬들이죠. 이런 호르몬들인데 지금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펩타이드 호르몬이 결합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펩타이드 호르몬이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은 펩타이드 호르몬이 아니죠. 그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죠, 그죠? 그래서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서 일부 호르몬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 중에서도 이렇게 2차 전령을 사용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호르몬 명칭을 다 적어드렸으니까 이런 호르몬들은 이런 경로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설명이 정확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 써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 그냥 이 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 그냥 탁 써버리니까, 또 이 중에 이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2차 전령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뭐 양가로 이번에 써놓고,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져가실 분들은 세포막에서 물질 운반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 인슐린 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핵 내에 DNA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호르몬 작용 기전, 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다. 2차 전령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2차 전령자가 CAMP하고 칼모들린이다. 그래서 칼모들린에서 그냥 호르몬 한 개, 항인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나오기 좀 어려우니까. 항인 호르몬 같은 경우에 혈관 수축 기능할 때 이 경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항인 호르몬이 나오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인 호르몬이 나왔을 때 요 경로를 타는 경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 경로를 이용하는 경로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지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그 호르몬들도 있고 요렇게 가는 호르몬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2차 전령자 두 개 외우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만 호르몬은 한 개씩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차 전령, 그 CAMP 이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다. 항인 호르몬은 양쪽에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검은색 박스 보겠습니다. 검은색 박스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호르몬 분비는 항상성을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혈장 글루코스 수준과 인슐린의 경우를 보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오죠, 그죠? 높아지기 전에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죠. 높아지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아지면 나와가지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이런 네거티브 방식, 부적 피드백 방식. 이건 이미 앞에서 항상성 유지하는 방법에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음성 대목이기자 네거티브 피드백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죠? 높아졌을 때 나와가지고 낮추는 방식.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의 글루코스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높아진 그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춰. 그래서 정상이 되면 이제 또 억제되는 것이고, 또 높아지면 나와가지고 낮추는 거고,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방식을 사용한다. 대부분 호르몬은.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